안녕하십니까. 네, 토토 자동차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자동차가 떨림 증상과 시동이 첫 시동에 좀 꺼짐 증상,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그 증상별 원인이 좀 다 다르잖아요. 이 차량은 점화 계통 이상 없고 연료 계통 이상 없어요. 소프트웨어적 모듈레이터나 ECM, ECU, 컨트롤 모듈도 좀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 차를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고 내연기관 차들, 특히 여러 차량들이 메이커마다 좀 다르잖아요. 아침 냉간시 차가 좀 부조하거나 떨거나 잠깐 시동이 꺼진 이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 후에는 출력도 좋고 어떠한 이벤트 없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게 엔진 쪽을 먼저 봐야 돼요. 엔진, 기계적인. 또 하나는 엔진 헤드, 엔진하고 같이 결합체인 그 헤드 부분에 압축 압력이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정말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화면에 한번 담아 볼게요. 한번 같이 영상을 시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꼭 이 차량을 국한돼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시동, 아침 첫 시동입니다. 시동은 되는데 시동이 또 꺼졌어요. 한 번 더. 지금 제가 악셀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차가 많이 떠네요. 냉간이시죠? 많이 떨고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한 번 더 가열을 약간 했어요. 제가 스타트를 하면서 한 번 더 스타트를 해보고 연료 라인의 압축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고요. 예열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요때 제가 연료 라인의 압축을 좀 됐고요. 차는 좀 부조하고 있어요. 좀 악셀 페달을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악셀 페달 올려보고 또 첫 시동보다는 지금 시동이 꺼지거나 떨림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떨림은 지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조금 더 가열을 한번 해보고 확인을 더 해보죠. 자, 어느 정도 열이 받았고요. 차가 정말 열이 받으면 정상적인 온도가 올라갔을 때 차주 말씀대로 차가 전혀 떨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음기가 문제가 돼서 시끄럽고요. 전혀 떨지 않습니다. 차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동 바로 끌게요. 조용합니다. 네, 정확하게 운전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침 첫 시동할 때는 시동도 불안하고 엔진 떨림도 심각하고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시동이 꺼져요. 시동이 꺼진다는 일.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인젝터를 갈고 점화 플러그 배선 코일 이런 부분을 정비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뭔가 정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의 떨림이나 시동 꺼짐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이벤트가 있던 거에 좀 무겁게 가중됐다는 얘기에 더 무게가 더 실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은 안 됐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놈인가 뭔가 더 비중을 더 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했거든요, 운전자하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엔진 검사, 엔진 헤드, 누기 누설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딱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그 스크랩 행거 보고 설명은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인 근본적인 어떤 놈이 범인인지 그 범인을 한번 수리하고 정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엔진 헤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헤드 탈착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요건 화면을 제가 영상으로 담는 거는 제가 지금 시간상 좀 어렵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뿐만 아니고 이런 그 엔진 떨림, 특히 냉간시 아침 잠깐 떨렸다가 그 다음엔 열이 받으면 전혀 안 떨립니다, 제 차가. 본인 운전자 차들이 기본으로 제가 그걸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내 차는 아침에 시동 걸면 좀 떨다가 안 떤다. 그때는 가속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다면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점화계통, 연료계통을 싹 교환했는데도 아침에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 이 영상 참고하시고 이걸 기본으로 베이스를 차를 고치시면 제가 볼 때는 중복이나 또 재정비나 뭐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문제는 초기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엔진 헤드 탈부착 교환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헤드는 지금 내려놨고요. 그 전에 타이밍 벨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모터 물펌프 좀 안쪽에 좀 들어가 볼게요. 요게 엔진 타이밍 크랭크라고 합니다. 여기 크랭크, 요거 지금 손에 비치는 게, 이 안에 보면 니데나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빼면 이 안에 니데나가 보이죠? 니데나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니데나가 안에 좀 튀어나왔어요, 앞으로. 자, 그 전에 이 니데나를 교환을 안 된 것 같아요. 자, 움직이죠? 이게 끌적끌적 움직여요. 자, 쏙 빠지죠? 자, 넣어볼게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요거 크랑크 니데나 이거 추가로 교환해야 돼요. 요거. 그리고 교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사진으로 넣을게요. 이게 헤드 가스켓인데 요 가스켓 보면 본드를 일부러 바를 필요는 없어요. 가스켓 본드도 따로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본드가 이렇게 삽입해서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본드를 바르거나 뭐 추가적으로 바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가스켓 따라 다른 데에서는 철판 가스켓도 나오죠. 철판 가스켓인 경우에는 그냥 쓰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차량들이 어떤 차든 마찬가지예요. 열이 고열로 인해서 틀어짐 현상이 나요. 틀어짐 현상이 나요. 트위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엔진과 헤더 요 사이에 가스켓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 가스켓을 영구히 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 8개는 우리가 헤드 볼트라고 하는데 체결 볼트가 들어가고요. 나머지에 이 홀이 있는 거는 다 그러니까 수로라고 보시면 돼요. 수로. 이게 물이 운반되는 구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잘 흘러야겠죠. 물이 흘러야 엔진 열이 안 받습니다. 열이 받는 동시에 여기서 열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95도 이상. 요즘 차들은 또 100도에서 105도에 팬이 돌아요. 신형 차들을 보면. 근데 이 차량은 95도에 돕니다. 계속 엔진은 경량화되고 그리고 홀이 많이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량들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 뭐 절연 냉각수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꼭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고 교환해 주시면 헤드, 엔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입니다. 냉각수 교환. 그리고 냉각수 교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위주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냉각수가 엔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현장에서 느껴보신 분들, 접해보신 정비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 소비자분들은 냉각수가 사람도 물이 없으면 죽듯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예, 엔진 사망합니다. 꼭 이렇게 헤드 교환하기 전에, 엔진 교환하기 전에 꼭 냉각수, 엔진 오일, 또 냉각수가 냉각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은 또 엔진 오일이 또 식혀줍니다. 윤활작용도 하지만 냉각작용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드 올리고, 헤드 가스켓, 흡기, 배기, 가스켓하고 카바가 지금 없어서 카바도 지금 방열 카바 달았어요. 타임벨트는 차주가 예전에 타업소에서 교체를 했는데 소음이 좀 커서 어차피 헤드 교환할 때 탈착, 탈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션 베어링하고 밑에 크랑크 니데나 앞쪽에 누유되는 건 지금 교체를 했고요. 장력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의외로 타임벨트 체인은 상관없어요. 벨트 타입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텐션 베어링, 타이밍 텐션 있잖아요. 장력 베어링 보면 볼트가 꼭 하나씩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정비사분들 보면 저거를 너무 당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그 타임 벨트를 교환하고 나서 벨트 소음이 크다 그러면 장력이 센 거예요. 울어요. 밤에 그 고양이 울듯이 되게 듣기 싫단 말이에요. 낮에는 외부에 소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소음에 묻혀서 소리가 안 나는데 밤에는 정숙한 밤에는 소리가 굉장히 올라와요. 민감한 분들은 그 노이즈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타임벨트 교환할 때 굳이 여기다 놓고 제끼지 말고 그냥 장력 상태에서 풀렀다 조이면 돼요. 풀렀다 조이면 그 장력이 딱 맞습니다. 굳이 뭐 텐션을 주거나 뭐 임의로 더 장력을 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임의적으로 헤드는 저희들이 헤드 공장에서 갖다 쓰잖아요. 헤드 공장에서 갖다 쓰는데 그쪽에서 헤드 밸브 조정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는 꼭 마무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님들이 절 믿고 오는데 지금 이 차량도 지금 헤드도 보면 이 헤드 밸브가 위에가 안 들어가요. 밑에는 좀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꼭 부품을 장착할 때 신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조품도 마찬가지고 꼭 제조품이나 재생이나 뭐 신품을 구분하지 말고 꼭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 차량에 맞게끔 꼭 조정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된다. 꼭 밸브 조정뿐만 아니에요. 뭐 인젝터도 마찬가지고 코일도 마찬가지고 타이밍 벨트도 마찬가지고 텐셔너 모두 마찬가지예요. 부품을 조립할 때는 조립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네, 오늘 아침 출근했고요. 어제 교환한 헤드입니다. 자, 한번 시동을 아침 첫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제 헤드 교환 전에는 엔진이 시동을 건 상태에서 유지가 안 됐고요. 바로 시동이 꺼졌거든요. 꺼진 다음에는 다시 재시동을 했는데도 또 시동이 안 되고, 그리고 악셀링을 했을 때,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그때는 시동이 되긴 했으나 악셀 페달을 놓으면 또 꺼졌어요. 그리고 심한 엔진의 떨림이 발생을 했고요. 한번 시동을 저도 첫 시동이라 한번 걸어 볼게요. 한번 아침에 나오자마자 엔진이 차갑습니다. 지금 엔진이 냉간 신호, 완전히 엔진 헤드 전체적으로 부품이 0도에 가깝게 떨어져야지 그게 냉각이라고 합니다. 냉간 시동이라고 합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첫 시동을 걸었는데
엊그제 그 헤드 교환 전에 그 엔진 떨림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볼까요? 배출구에 정상적으로 배출도 잘 되고 있어요. 마지막 작업은 HH 시공 작업인데 이 차량이 헤드는 교체했잖아요. 헤드를 교체했는데 엔진은 제가 손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요게 보면 HHO인데 보시면 3000W에 지금 50분 번타임, 그러니까 연소 타임을 두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엔진 카본을 제거하는 거죠. 엔진 카본을. 이게 좀 낯설 거예요. 일반인들은 낯선데 이 엔진의 스로지가 시동하면서 안 걸려. 이 화면은 정상적인 헤드의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그림이라고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정확하게 보면 산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1번, 예를 들어서 2번, 3번. 그랬을 때 이 높이도 봐야 되고요. 산의 높이. 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산입니다. 요게 그 파형의 리플이 똑같이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헤드를 교환했던 차량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인데, 이 차량은 사뭇 산이 약간 깎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산의 모습이 약간 깎였어요. 세 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누설이 있다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지금 이 시점이 상사점인데, 자동차는 타이밍 벨트나 체인을 이용해서 구동을 하게 되는데, 요 타이밍이 정확하게 포인트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골하고 골짜기하고 정확하게 타이밍 시점이 맞아야 차의 출력이나 또 가속력이나 뭐 요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연소되는데 첫 시동할 때 지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 그림은 수리 전에 엔진의 컴프레션, 압축 압력을 제가 측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얘하고 지금 산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산이. 요 산은 압축 압력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컴프레션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 가운데 132는 점화 순서고요. 그래서 그 압축이 이루어지면 그 압축을 우리가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는 배기, exhaust, 그 I는 intake, C는 compression. 그래서 요 압축, 그 다음에 배기, 흡입, 폭발, 이런 점화 순서로 이제 차가 연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요런 데이터가 있다 해서 차를 고치는구나 보시면 되고, 이 차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는 진공과 압축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마시고 뱉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은 뱉는 거는 잘 뱉어요. 그러면 압축이 지금 보면 몇이 나오냐면 10.25바, 기존 10.25바 정도 나오죠. 근데 문제는 들어 마시는 걸 좀 못해요. 자, 보세요. 압축은 나오는데 마시는 게 좀 70mB 정도 나옵니다. 70mB. 그럼 수리한 다음에 그 압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진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수리 후에 제가 엔진의 압축을 측정을 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한번 제가 똑같이 압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압축은 8.3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진공도를 한번 해볼게요. 진공도를 보니까 지금 800mV 정도 나오네요. 800mV 정도. 좀 전보다는 2배 가량이 차이 나는 거죠. 예. 좀 전보다도 이게 진공 형성이 좀 그 전보다는 훨씬 좋다. 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차량은 방금 출고했습니다. 이 차량은 아침 초기에 엔진 떨림 부족, 그리고 나서 한 에어 타이밍 끝난 이후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운행 중에도 뭐 불만이 없이 운전자는 주행을 합니다. 다만 아침에 초기 시동에 떨고 부조하고 요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헤드 교환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HH로 시공을 했습니다. 엔진 수소 카본 클리닝을 작업을 했습니다. 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차량은 엔진은 연료를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LPG 차량뿐만 아니고 디젤 차량, 그리고 가솔린 차량, LNG,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이런 차들은 구분 없이 엔진 카본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디젤차를 먼저 예를 들면, 디젤차는 자연 착화 방식이죠. 엔진의 압축의 힘을 이용해서 실린더 내부에 압축되는 공기, 따뜻한 공기를 가열 또는 에어를 해서 착화하는 착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실린더의 압축이 떨어지거나 누기가 생기면 희동지연 또는 발암물질인 애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애쉬는 여기 숯인데 이 숯과 애쉬는 또 달라요. 어쨌든 끓음이 생기는데 그 끓음이 연소 상태에서 이지아를 배출가스 재순환을 시키는데, 재순환 시키는 것도 어때요?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압축 압력이 내연기관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엔진 수소 카본을 해서 엔진 압축을 복원시키는 겁니다. 아니면은 시간이 되고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애쉬는 쌓이게 돼 있어요. 그 카본은 점점점 고체화되겠죠. 고체화되면 그 애쉬가 어떻게 돼? 더 강하게 딱딱하게 하이드로 카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엔진을 내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정비, 사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엔진 압축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가 HHO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엔진이 시동을 걸면서 연소 상태가 유지를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냉각이 됐을 때 저온 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들은 극히 10만에서 13만, 4만 안에 꼭 애쉬 제거를 해야 돼요. 하이드로카본, 즉 연료, 카본, 잔여물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압축이 떨어지고 불순물은 더 생기고 질소산화물이 더 생기게 돼 있어요. 하이드로카본은 누적되고 탄소 덩어리로 계속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어떤 내연기관차 마찬가지예요. 가솔린, LPG 차들은 불꽃 착화 방식의 스파크 방식이잖아요. 디젤 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나마 자기 청동 효과가 있는 차량들은 덜한데 요즘 GDI 차량들은 좀 심합니다. 왜? 실린더 내부에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카본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옛날에 MPI 방식하고는 또 달라요. MPI 방식은 어때요?
매니폴드에다가 계속 오줌 싸듯이 흘러내리는 방식이지만 GDI 방식은 직접 분사 방식이란 말이에요. 연소실에 직접 홀에 연료를 미스트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건 디젤차도 마찬가지예요. 커먼 네일이 다 그렇잖아요. 직접 다이렉트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애쉬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쌓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숯은 어디에 쌓여요? 배기구에. 그래서 총매, DPF, CPF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빼가지고 탈부착에 어떻게 습식 건식으로 다 청소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좀 더 롱라이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HHU 시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엔진이 건강해야, 사람 심장이 건강해야 열도 안 받고 차 성능도 높아지고 배출가스 안 나오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영구적으로 뭐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10년 탈 거 20년 타는 거죠. 20년 탈 거 30년 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 정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문제되는 차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나서 예측 정비, 예방 정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갖고 엔진 카본 클리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출가스 측정하고 결과 보고 정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뭐 감으로 정비를 한다, 경험으로 정비를 한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밀 측정기, 정밀 진단기, 계측기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정비하는 정비인뿐만 아니고 기술자들도 자신감을 갖고 차를 수리하고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거죠. 자동차 잘못하면 애물단지 됩니다. 요즘 FSD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절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건데, 그래도 몇몇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들 고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요. 자연연료를 소모를 해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제가 어떤 뜻으로 여러분한테 영상에 담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되새겨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엔진 오일 냉각수 관리 잘 안 하세요. 제가 보면 그래요. 대부분 보시면 엔진 오일 뭐 아무 때나 생각내면 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특히 봉고3, 포토2, 뭐 지금 다마스라보, 아니면 영업용 노란 남버를 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차 엔진 한 번씩, 두 번씩 다 수리해 보신 적 있죠? 탈부착해서 어때요? 한 달씩, 뭐 보름씩 걸리잖아요. 공장 가보세요. 다 엔진 내려 있어요. 여기서 공장은 보링 공장을 얘기하면 보링 공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돼요. 네. 미리 사전 정비하시고 예방 정비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재테크라고 봅니다. 재테크. 엔진 오일, 냉각수 신경 써주세요. 그것만 신경 써도 차 정말 고장 안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면 제가 먼저 가야 돼.